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우리 시장이 미국과 그래도 좀 차별화해서 가는 움직임이어서 다행스럽고요. 네네. 저 PBR 관련된 정부 정책을 이제 26일 날 발표한다고 해서 그죠? 네. 그때까지 이제 살아 있을지 네. 그죠? 근데 그때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상승세를 갈 수 있을 건지 네.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PBR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올 한 해 해당 이슈가 연속적으로 물론 이제 색깔을 바꾸고 네. 주의는 바뀔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올 한 해 주요 지점에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이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까지는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또 일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의 자동차. 상승들 네. 그리고 자동차가 먼저 최초에 시작을 했죠. PBR 1 미만의 종목들이 이제 강세로서의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의 패션이라고 할까요,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저는 시장에서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임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예.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40여 년 동안의 그 주시장 움직임에 있어서 세 번의 대세 상승 흐름이 만들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첫 번째는 100포인트 수준에서 1000포인트까지. 두 번째 대세 상승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간 장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3차 대세 상승 장의 중간 과도기적 성격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 내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 내용적 측면에서 섹션별로 이제 파트별로 구분이 되어지는 장세가 진행이 됩니다. 네.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1990년 전후로 한 1차 상승 단계에서의 흐름은 금융장세였습니다. 돈이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이었고 이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논 팔고 배 팔고 소 팔아서 주식시장에 다 뛰어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애울음 소리가 날 정도의 호황장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금융장 성격에서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주가 조정이 나왔고 두 번째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선별화된 종목들의 저표주들이 이때 많이 움직였다고 저는 선배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성창기업, 만호제강,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성창산업, 네. 성창산업, 네,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저퍼주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세 상승에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장은 이런 패턴으로 1차 상승 시기에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로 나누어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부터 경험한 시장에서 2차 대세 상승 모습을 네. 판단해 보게 되면 1차 2000년 초반에 주가지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펀드 열풍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증권에서 마이코리아 펀드 나왔고 뭐 박현주 1호, 2호, 3호 펀드들 나오면서 이때 제 기억으로 아마 70조, 100조 정도 펀드 자금이 모여지면서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금융 장세가 이때 전체 종목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호황이면서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런 영향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과도기적 측면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 이제 실적 장세가 나왔는데 이때는 좀 차별화 장세 성격에서의 움직이는 종목들만 같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70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화정 70주. 뭐 사대천왕. 그렇죠. 그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종목들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화된 몇몇의 종목들 이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가면서 끌고 가는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험했고요. 네. 제대로 올라타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서 이런 형태에서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뭐 긴 차트로 보면 이렇게 금융장세 실적적 크게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 변동폭이요 이게 네.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2천에서 1000포인트 빠지는데 뭐 그죠? 그 중간에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아시는 장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탁금이 75조, 70조까지 움직이면서 돈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죠. 네. 뭐 금융장세고요. 그럼 지금 딱 시점으로 와서 저는 이제 지금은 실적장세로 가는 과정인데 과거에는 저퍼주라든가 뭐 70주라든가 차화정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갔다라면 저는 이번 시장에서는 저 PBR 종목들이 시세 선도 현상을 시장 주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거죠. 그럼 저 PBR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입니다. 반도체가 아닌 이상은 지수를 끌고 가기는 다소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PBR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PBR이 1수준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들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1년 내내 주가를 끌고 가기는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최근까지 이제 시세 선도를 했던 지주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해서 0.3에서 0.6까지 올라왔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1 넘어섰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 기준으로 해서 0.2에서 0.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한전 비롯해서 이들 종목들도 0.5 수준까지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부 발표가 있게 되면 여기에 좀 출렁이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이 계속 시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계속 찾을 겁니다. 지금은 PBR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았지만 네. 이제 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진행되면 뭐 ROE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각각의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좀 저평가돼 있고 낮은 위치에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한 이슈로의 시장 부각이 되면서 해당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에 색깔이 바뀌면서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래 저 PBR 종목을 사볼까? 주변에서는 은행주 사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지주사, LG, SK 뭐 이런 종목들 사라고 하는데 지금 사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뭐 중간 단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주 그 이전 상황에서 흔들릴 때 들어갔다라면 다행스럽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서 지주사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뭐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을 쫓아가면서 이들 종목의 단기적 관점이 아니고 그래도 시차를 두고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장에서 잘 지금 판단해 보면 저 PBR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종목도 현재 주가 수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형태이고요.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시장의 매기가 바뀌면서 흐름이 전환될 때 이들 종목이 다시 재부각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저 PBR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또 다른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권에 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긴 안목에서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판단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 PBR 또는 저평가에 대한 시장의 이슈는 상승 주도형 이슈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주고 반론을 펼치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저 PBR주는 이제 알죠. 처음에는 뭐 저 PBR 어떤 게 저 PBR이야 그랬지만 지금 올라온 소위 저 PBR주들이 PBR만 낮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그죠? 네. 기본적으로 PBR만 낮았는데 실적 엉망이고 이런 기업들은 못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 PBR 조금 확장을 해보면 저 PBR이 양태를 바꾸면서 저평가주로서 그렇죠. 확산되고 그 안에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건 사실 성장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성장주, 네. 네. AI를 포함해서 뭐 그전에 2차전지 마찬가지 그죠? 네. 그러면 저 PBR이든 뭐 저평가주든 저평가주가 주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에는 성장주로 밀리는거나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봅니다. 네. 지난해 시장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강했고요. 네. 중간 단계에서는 로봇주하고 2차전지가 강했고요. 하반기에는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올해 장은 지수도 올라가면서 시장의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주도 중간 단계에서 흐름이 개선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시점을 달리해서 판단을 해야 돼. 움직이긴 틀림없이 움직임이 진행되겠지만 내일 움직이느냐, 다음 달에 움직이나, 그 다음 달에 움직이나 이 시점을 달리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기준점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엇이냐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이제 서치를 하면서 종목 간의 흐름을 쭉 보면 우리가 차트나 어떤 매출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서 깊이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크게 그 단기적으로는 판단을 하겠지만 좀 긴 흐름에서 이들의 그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요, 종목이요. 종목이죠. 종목으로.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최근에 핫한 이슈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뭐 열흘, 뭐 보름 정도 연속해서 순매수 한 6,700만 주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외국인이 살까? 실적 좋고 뭐 저평가 일부 되어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왜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수준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의 지분율이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대략 한 36%, 37%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평소의 장, 이전 장 그러니까 2016, 17, 18, 19 이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의 바스켓 내에 참여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이 얼마였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네. 현대차는 그때 46%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더라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측면에서 보면 10%나 지금 더 담아도 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지난주 일부 매도했다가 오늘은 매수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분율 구조 측면에서 지금 54.5%, 55%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얼마였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약간의 오차범위 수준에서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략 50%에서 57% 구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관점으로 외국인이 시장을 대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4.5%, 57%가 이전 단계에서 고점 수준에서의 보유 비중이었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사면 이제 그 허들 목표치에 이제 거의 도달하게 되는 거죠. 평균치에.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탄력도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 뭐 기업 가치나 실적이나 매출 부분을 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보유 비중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지난 그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의 보유 비중과 지금 보유 비중 측면에서 좀 달리 이격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두고 가져가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 또는 외국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뭐 보유 비중이 작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최근 내에서 조정받고 있지만 틀림없이 이들 종목도 시기를 달리해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 시기 조절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어느 파트에서 어느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을 체크를 하자. 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서 들어오는 장이니까 그죠? 네,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비중이 많이 안 든 게 아니라 워낙 쳤던 거에서 사실은 뭐 비중이 줄긴 줄었지만 확 준 게 아니고 그죠? 늘 그렇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 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줄여놓은 것들은 그죠? 시장을 그렇죠. 사게 되면 사들어올 수 있겠죠. 네.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기본적으로는 올 한해 그런 저평가주를 찾는 그 과정들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시장에서. 맞습니다. 성장주도 완전히 이제 뒷방으로 몰려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국면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저평가주, 소위 가치주와 성장주가 같이 간다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대세 상승이잖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치주와 성장주가 함께 동반해서 강세장으로 시장 끌고 가는 경우는 그거 거의 아니에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면 일정 부분 상승치는 나타나겠지만 시장을 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거는 가치주의던가 성장주의던가 한 섹터가 시장을 쭉 끌고 가는 거지 같이 갈 수는 병립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겠죠. 그리고 가치주가 쉴 때 중간 단계에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쉬는 구간에서 지수는 항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도주가 끌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상장 내에 있는 전 종목이 사실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 나스닥 가는 것도 사실은 M7 포함해서 몇 종목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러셀 일정 같은 경우는 좀 못 그러니까요. 가고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네.
올 한해는 실적 장세에서 부분 선별화된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딱 픽해서 이 정도 종목이 가버리는데 올해 장은 순환도 좀 빠르게 나올 거고 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시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부야 뭐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지 뭐 올해만 해야 되나요? 뭐. 하긴 시장에서 네. 공부해서 수익이 나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돈을 다 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공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까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대응 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정리 좀 할게요. 저 PBR 관련된 조금 확산되면 저평가주 이슈는 단기 이슈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그죠? 네, 올 한해 맞습니다.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네. 키 맞추기를 할 걸로 보셨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월별 대응 전략을 섹터랑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가 또 2월도 하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월별 분기별 전략표 준비한 거 있으신데 그걸 좀 보면서 좀 얘기해 지난 주세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네. 부분이 1월은 바이오 제약 섹터 헬스케어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종목을 선별하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월에 비교적 강한 흐름으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로 삼성바이오로스 중심으로 해서 몇몇의 바이오 섹터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월에 이제 뭐 우리가 또 JP모건 헬스 그렇죠. 컨퍼런스도 있고 네. 다른 이슈보다 그게 강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2월에는 2차 전지 업종이 흐름의 전환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갈 거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라면 좀 더 한층 확률 높은 확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하게 2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바닥권에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2월 장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강화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굉장히 매우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죠? 아주-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2차 전지 얘기는 따로 좀 또 떼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3월 3, 4월을 통칭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접근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HBM 관련을 만드는 건지 소부장을 얘기하는 건지를 네.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3, 4월에 반도체 탄력 이건 3, 4분기가 아니라 3, 4월이죠. 네, 3, 제가, 4월. 네, 네, 삼- 네. 요거- 3월과 4분기가 아니라 3, 4월. 예, 3, 예. 4월 이제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개선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이 탄력적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뭐 1, 2, 3월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죠. 예, 지금 장세에 대한 판단과 월별 장세 흐름.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